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부터 1시간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분석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빠르게 나눠보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되는지 정말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 2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투자의 신에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들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과 또 한번 출석 체크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작은소나무님 2부 시작해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 벙벙님 2부 도장 출석 체크 도장 꽝 찍으셨습니다. 네츠님이 오셔서 연준아 나 지금 되게 슬퍼 적당히 좀 해 라고 하셨는데 오늘장 많이 좀 힘들게 보내셨나요? 자,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와 함께 그 틈새를 한번 파고 들어볼 테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한혜경님 잘 오셨습니다. 2부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상록수님 오셨네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나라신님 또 구리구리 너구리님 모두 반가워요. 벙벙님께서 1부에서 채택 안 된 종목 2부에 다시 도전하셨고 도라에몽님께서도 도전하셨는데 채팅창으로 올렸는데 상담이 채택이 안 됐다면 전화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부에서는 전화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25-8200번 전화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시고 저희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분석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다시 이제 단기성 이제 그다음에 해지성 자금들이 다 눈치 보다가 오후부터 확실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시 단기성 자금이 좀 매매를 좀 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는 거의 악재들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남은 것은 주로 나오면 앞으로는 4월부터 호재성 재료가 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뭐 큰 시장은 아직은 안 들릴 텐데 네.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미국보다는 나은 구조로 갈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신호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오늘 장에서의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을 체크해 보면서 힌트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네, 외국인이 아침에 주로 매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200~300억 이렇게 있다가 오후 들어서 계속 확대해서 2129억. 여기서 확대한 게 주로 삼성전자인데요. 그다음 기관들도 금융투자 주로 상품 매매라든지 이렇게 하는 기초자산 매매하는 것은 또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3월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은 8,875 코스피에 사고 기관들이 한 1조 정도 샀는데요. 네. 그래서 이건 기관 내에 사는 금융 투자 위주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다음 외국인들은 실제로 사고 파는 것은 한 1~2조, 2~3조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단기성 자금들이. 그래서 그게 수급으로 좀 들어오면 또 지수는 뭐 2,500 내렸다 또 빠졌다가 이렇게 아직 계속 그렇게 이어질 걸 보이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손들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것을 샀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은 뭐 삼성전자의 날 아니었을까요? 네. 항상 작년 10월 중순부터 지수가 11월 중순 참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1월 달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주로 이때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일단 삽니다. 우리 시장을 사야 되니까.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위주로 사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삼성전자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이렇게 이제 포트에서 많이 비어 있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은 LG 에너지솔루션을 그동안 뭐 공매도도 여러 가지 하다가 물량이 좀 비어 있으니까 이 LG 에너지솔루션을 내 포트에 펀드라든지 이렇게 없으면 전체 수익률에 소외당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지수가 조금 지수보다 더 큰 수익을 내려면 LG 에너지솔루션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요. 또 삼성 SDI를 넣기 위해서는 네. 외국인들이 워낙 49%대 갖고 있어서 사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2등이고요. SDI 5등인데 기관들은 LG 엔솔을 좀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최병훈 전문가님 나오시니까 이 2차 전지에 대한 꿀팁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능하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또 팁을 드리네요. 코스닥에서의 수급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 항소와 곰이 싸우는 게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런 거거든요. 네네. 2차 전지 쪽에 양극재라 이런 게 싸우고 있는데 계속 개인들이 워낙 강하게 이제 개인들은 주로 가격을 많이 보거든요. 가치보다는. 그래서 가격을 보고 주로 이제 많이 주가가 몇 배씩 올라가면 이제 그 가격을 계속 지켜본 사람, 한 주도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낍니다. 네.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게 되면 많이 올라서 또 겁나고 이러거든요. 많이는 못 사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고 싶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2시 50분까지 아직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맞아요. 코스닥 1% 이상 가고 있었는데 지수가 끝날 때 1.24% 내려갔습니다. 그럼 곧 끝점 되면 2, 3%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2시 45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뿐만 해서 갑자기 때려버린 거죠. 공매도 세력이. 저 공매도 세력이 곰에 때려야만 이제 내려가는데 계속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 때리면 물리거든요. 공매도 더 치면 물리고 하는데 오늘 한간 끝나는 시간 단타도 나가고 다 그 시간에 2시 45분부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에 강력하게 물량이 다닥 나오니까 지수도 플러스 다 마이너스 가고요. 코스닥은 당연히 마이너스 가고 거래소까지 마이너스. 이게 바로 지금 싸움이 아직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앞으로 한 며칠 사이에 특히 에코프로를 며칠 사이에 저는 이제 에코프로 일단은 100배가 왔기 때문에 시세는 끝났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 에코프로나 이런 양극재들은 이제 매출액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물론 정설로 상승을 하지만 그래서 뭐 NCA 양극재 재료들이 가격이 지금 리튬 가격이 반타작 됐으니까 나머지도 좀 내려갈 걸 보여요. 유가도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3개월마다 이렇게 수준 이렇게 바뀌거든요. 스팟 가격. 그래서 좀 1분기 실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규 진입은 저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더라도 물릴 걸 예상하고 산다면 비중을 적게 사서 나중에 내려가면 더 산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과거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사놓은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굳이 많이 왔다 팔고 다시 살 생각조차 안 해도 되고 최근에 30만대 들어가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가격이 가다가 시세가 막 가면 시세가 이제 추세가 꺾일 때는 반드시 차트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가격 쇼크가 있어야 됩니다. 가격 쇼크가 있고 나서 주식은 좀 더 뭐 고점 돌파해서 가거든요. 가다가 다시 하락 추세가 11평선 깨지는 하게 되면 그때는 추세가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에코프로는 뭐 작전 이런 것 때문에 잠깐 30만 원 빠졌다가 쉽게 다시 올라왔거든. 50만 원까지, 49만 원까지.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냥 내리쳐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뭐 10% 이상대 가던 것들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갖고 있을 거 시세를 봤던 단기 매매자들은 상당히 위에서 하신 분 충격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내가 가격이 나를 따르라 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이 모든 가치를 우선하고 모든 전문가 말에 누구 말에도 앞으로 조정받아 절대 안 듣고 그 가격을 따라갑니다. 이게 가격이 지도자가 되거든요. 이 대중 투자 심리가 그러거든요. 대중들은 그냥 뭉쳐서 가격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세가 당락 충격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먼저 빠져나온 사람. 오늘 개인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에코프로 비었는데 개인이 많이 좀 빠져나온 게 이미 선도적인 좀 빠져나오고 있거든 이미. 그래서 차트를 잘 모르신 분들은 가서 물리면 난 더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려가면 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쪽에도 좀 조심하면서 이제 매기는 좀 확산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전부 다 보면 2차 전지 쪽 에코프로도 많이 사고 LNF도 그렇고 전부 다 사고 있습니다. 저 개인이 오늘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 좀 받아줬죠. 이 코스닥의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도 확실하게 실적이 있고 실적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그냥 막연한 것을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경기가 뭐 미국은 아직 뭐 나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만약에 저성장이 된다면 실적이 좋은 위주로 몰리거든 돈이. 그래서 내 것만 안 간다면 그것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기회가 올 때 팔아서 실적주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지금 코스닥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사실은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뭐 400배 영업이익에 이렇게 와 있어도 이제 수급은 장기를 본다면 사놓고 조금 사놓고 물리면 더 사면 되거든요. 이게 14만 대가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17만 찍는다 이렇게 해봐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투자자의 심리거든요. 10배가 17만 원 주식에. 네. 그러면 17만 내외 찍고 조정받더라도 그렇다. 그래 보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보여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거의 다 많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에코프로의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많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 급락이 주는 시그널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피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코스피는 지금 다시 2,300대 후반에서 2,400대 후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사이에 올라가는 거죠. 외국인이 뭐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고 저 2, 3조 정도의 자금으로 이렇게 박스가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팔아서 많이 나가기는 중국도 경기에 대한 회복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국내는 또 중국의 영향을 또 받고 유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 괜찮다 보고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같이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장거리 매수를 해서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당분간 조금 더 위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오늘 강했던 업종, 그냥 딱 오늘은 두 개, 2차 전지, 반도체. 작년 10월 중순부터인가요? 네. 그때부터 갈 때는 지수 갈 때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이에요. 워낙에 그쪽이 강해서. 그 다른 것은 경기 관련된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기계 좀 많이 빠지지만 이쪽은 좋거든요. 2차전 지난주에 제가 포스코 케미칼 해드렸더니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셀 업체들은 SDI나 LG 엔솔루션은 박스권 상단주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돌파하고 언제 돌파할지 그게 관심인데 아직은 이제 박스 상단쪽에 있는데 오늘은 SDI가 좀 반등을 좀 컸고요. 특히 반도체도 이제 LX 세미콘처럼 팹리스 회사라든지 뭐 칩 관련된 거라든지 특별한 중소형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거 위주로 가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좀 자금이 아직은 큰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개 종목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다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수급들이 한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했던 쪽은 어디를 가장 1등으로 꼽으세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태조 이방원 중 2차 전지만 남았고 나머지는 맞네요. 그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연말에 올해 장은 태조 이방원 중에 2차 전지만 남았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뭐 조선부터 해서 방산은 이제 우주시대 대비한 하나에로스페이스 빼고는 나머지는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원자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주 모멘텀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럼 올해 실적 좋다고 지금 사람들이 조선주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거 듣지 마시라 그랬죠. 조선주는 수주 모멘텀인데 수주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와야 주식이 가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옛날 투자 패턴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경기가 좀 내려가서 성장이 쉽지 않은 그런 다시 과거로 되돌려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2%까지 잡으려고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기에 어느 정도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업종들은 뭐 에너지 기계뿐만 아니라 실적은 현재 좋더라도 현재를 보지 마시고 이쪽으로는 관심을 갖지 않은 게 좋고 요즘 이제 특히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두산 관련된 뭐 에너빌리티, 폴셀부터 해서 두산 관련된 정보 사서 재미가 있었을 걸로 보여요. 이제 기계 에너지 이런 쪽은 뭐 조선도 잠깐 그러지만 이게 한번 빠져버리면 내가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거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는 차트를 매매 보고 단기 매매를 이쪽 가서도 안 해야 되는 게 과거에 조선주가 50만 원 갖다가 30만 원에 싸다고 사서 네. 한 번도 거기 산 가격에 내 본전 안 가고 계속 내려가 10만 원까지 내려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철 지난 과거의 시대의 그런 그 시대가 끝난 주식들은 가서 물리면 안 되거든요. 손절가를 반드시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뭐 에너빌리티도 좋고 그 푸얼셀도 그렇고 뭐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이 사는 그 실질적으로 실적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셀은 아무리 물려도 지금 가서 물려도 반타적으로 물려도 또 회복해서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성장하고 성장이는 무조건 막연한 성장이 아니라 실적을 받쳐주는 성장 위주로 가는 게 개인 투자는 가장 좋다. 그래서 올해 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물론 반등해도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 물론 계속 빠지진 않지만 네. 그래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실적을 꼭 보시라. 보고 지금 오히려 만약에 반도체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는 오히려 물려도 실적이 좋은 것들은 다시 또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차트라든지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게 또 우리가 안정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엔 포스코 케미컬 봤는데 오늘 삼성 SDI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요. 네. 제가 이제 삼성 SDI를 10만 원대부터 해서 20만 원대도 2천억 사도 안전하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작년에 8월 달인가 매월 산다면서 416만 할 때 4,600억 사도 리스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SDI가 80만 원도 사도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당장은 80만 원 사서 60만 원 이렇게 물릴 수 있지만 조금은 기다리면 다 회복하고 사상 고점을 다 돌파합니다. SDI가 사상 고점이 80만 8천인데 당연히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이 SDI가 요즘 변화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변화는 그동안 SDI 수익성 위주로 수주를 해가지고 이익을 내면서 공장을 이렇게 지어서 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삼성 SDI보다 수주 받은 게 LG화학이 LG 에너솔루션이 3-4배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수익성 위주로 하면서 공격적 수주를 안 받고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GM 사공장 수주한 거 보고 이제 5조 정도 되죠. 그러면 합작사가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다른 데도 좀 받을 걸로 보이고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것도 이제 거기에 또 정설도 하고 있어서 관련된 수주를 본격적으로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설 모멘텀이 약한 삼성 SDI 이제는 정설 모멘텀까지 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설이 또 나온다, 수주가 나온다면 랠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한번 랠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삼성 SDI는 GM 수주하기 전까지는 연간 이제 한 앞으로 5년 동안 한 이제 외형이 한 20% 정도 내외 이렇게 성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LG화학은 30%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수주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좀 한 30% 가까이는 연간 이제 앞으로 평균 성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SDI가 연간 30%를 외형이 성장된다면 네. 주가는 최소 평균적 1년간 30%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5년이면 150%잖아요. 그죠? 150%가 그럼 5년이 150, 최소 5년 동안 보면 150%에서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네. 한 455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SDI는 기본적으로 30% 성장을 앞으로 5년 동안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50만 내외는 언제든지 가도 무난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교하도록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 가도 LG 엔솔하고 뭐 거의 비슷하니 올해 이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LG 에너지 수주가 훨씬 많기 때문에 빨리 가겠지만 그래도 SDI를 외국인들이 49%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거의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10%만 사면 그냥 주가 상관에 150만 쉽게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잘 갖고 계시고 대형주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안전하게 좀 자금이 크신 분이 안전한 걸 좋아하시면 이런 걸 하시는 게 낫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요즘 소형주, 2차 전지 소형주를 많이 이것저것 그쵸. 막 찾아가 많이 가거든요. 네네. 차트 매매를 잘하고 내가 빨리 팔고 이익 나고 나와서 다시 물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은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가장 좋은 삼성이 성장하고 있으면 그 그룹 내에서 그거 사면 되거든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현대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럼 잘 모르고 그런 게 훨씬 더 LG전자 훨씬 더 빠른 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오른 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도 많이 올라왔죠. 그렇다고 가격 보지 마시고 갖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이 가격대가 가장 낮은 가격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삼성 SDI 나는 조금 더 진득하게 좀 차분하게 2차 전지로 여유 있게 좀 수익을 키워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 분석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어땠나요? 네, 오늘 약세 전환인데요. 사실은 코스닥은 뭐 지수는 지수 시가총 상위 100등 안에 있는 주식이 워낙 괜찮은 주식이 많아요. 네.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유행도 커지고,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반도체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바이오도 좋은, 뭐, 셀트리움,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HLB도 그렇고,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수는 뭐 크게 문제, 나머지 저 밑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바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낮보다는 약세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샀고 개인이 좀 많이 올랐다고 좀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계속 2차 전지는 늘 왔다 가도 좋고요. 이제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AI 뭐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앞으로 업황보다 좀 더 잘 견디면서 업황이 좀 나쁘더라도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좋아지는 정설 모멘텀이 있는 것이라든지 소재 쪽이나 이런 쪽이 일부가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아마 내년까지 본다면 지금 사도 뭐 바닥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코스닥에서의 특징주 어떤 종목 볼까요? 2차 전지가 에코프로에서 좀 다른 데로 확산될 걸 봐요. 이제 에코프로 워낙, 에코프로 BM하고 워낙 이제 많이 올라오고, 이제 시가총이 뭐 한 4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 예상 실적까지 다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원자재가 빠지면 모멘텀이 계속 약해지거든. 1분기 이후부터, 5월달 실적 발표 이후부터.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이후에 LNF가 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LNF가 이제 정설 모멘텀 본격화 되거든요. 그래서 LNF 쪽으로 가고 있고요. 큰 손들은 그다음에 소형주들은 이제 대주전자도 아직은 실적이 거의 작년에 120억 이익 났으니까 아직 실적 내는 것은 아닌데 정설에 대한 이제 계속 캐파 정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고평가지만 미래가 이쪽 독보적인 뭐 대주전자는 실리콘 원극재 독보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전자가 지금 납품해 가지고 잘 나가는 게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의 전기차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차가 거기에 대주전자에 실리콘 원극재가 들어가서 LG화학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연비가 400km대 뭐 나오고 좋거든요. 그럼 이게, 대주전자의 실리콘 원극재는 가면 갈수록 비중이 현재는 뭐 2, 3% 정도 이제 투입되는 게 앞으로 한 2-3배는 투입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뭐 충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비라든지 뭐 하면 이쪽은 워낙 경쟁력이 세계 1등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가격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아마 13만이 최고가인데요. 이것도 네. 뭐 올해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네. 도라에몽님께서 대주전자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대주전자 재료 또 특히나 최근에 우리 채팅창에도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자주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고 어떤 종목은 매도를 해야겠구나 여러 가지 좀 방향성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딥하게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 꼭 받아가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어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도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시작하기 전에 김영근님께서 2차 전지 다음은 뭘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과연 이 2차 전지의 대세가 끝날 때쯤 그 다음에 시장을 이끌어갈 섹터는 무엇일까? 전문가님, 혹시 좀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다음 섹터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와, 돈을 못 네. 보신 분들은 네. 삼성전자가 잘 가면 제2의 삼성전자 찾아요. 그쵸, 너무 많이 에코프로가 잘 올랐으니까. 가면 제2의 에코프로를 찾고 네, 맞아요. 2차 전지가 좋은데 제2의 2차 전지처럼 2차 전지보다 더 좋은 산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산업 자체 제가 16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재벌이 들어가서 하는 산업이 2차 전지 산업인데 셀하고 소재하고 밸류체인 갖춰져 있어 세계로 나가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서 미국 가서 1등하고 유럽 가서 1등하고 있는데 왜 다른 걸 찾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30% 비중 1억이면 3천, 3천이 1,000만이라도 2차 전지 아무거나 갖고 있더라도 손해 한번 이게 보거든요. 그 중에 대다수 이제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80년, 90년도 주식을 뭐 해보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만약에 1,000만 샀다가 한 20, 30%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100만 원짜리 가면 안 갈 것 같아요. 비싸서. 그럼 또 팔고 또 제2의 삼성전자 찾거든요. 삼성전자보다 더 올라온 주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은 100배 이상 간 주식, 그러니까 100배 간 주식이 있어요. 바이오주는. 근데 1000배대가 저가 대비 1000배 간 주식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85년도 적자가 나가지고 반도체가 수율이 반도체가 80% 분량이 나가지고 그때 액면가 5천짜리가 3,460까지 갔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면 96,000이 1,400배예요. 그럼 만 원에서 그 액면가 사도 마찬가지지만 아무 때나 위기 때, 특히 뭐 IMF 때라든지 2008년 위기 때, 뭐 작년같이 우리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 그러면 다 삼성전자 지금 안 간다고 누가 많이 그럽니다. 제가 어떤 분이 삼성전자가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 이기는 게 뭐 LG 엔솔루션 뭔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LG 엔솔루션 삼성전자를 절대로 못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2차 전지를 중에 확실한 걸 그 중에 사서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거 아직도 멀었습니다. 2차 전지는. 네. 그래서 네. 2차 전지 지금 사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너무 무섭습니다. 라는 댓글들도 보이는데 제대로 된 또 좋은 종목 하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주킬러님께서 N캠 남겨주셨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합니다. 매수가는 63,000원이고요. 비중 19% 가지고 계세요. 2차 전지 후발주저로 가야 할 텐데 가겠죠?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갈까요? 2차 전지 전액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 배터리 가가지고도 엔캠에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이 전해질을 주로 하는 사람 2차 전지 쪽은 전액 하는 2차 전지는 고체 전해질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야 되거든요. 전해질을 하는 회사가 고체 전해질로 그 양산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 네. 계속 성장을 구가할 수 있지만 2030년대에도 그러지 않고는 이제 2030년대는 많이 이제 경쟁이 이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전해질 쪽에 뭐 첨가 이런 거 보시면 그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큰 그리고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흑자 전환해가지고 작년에는 흑자 전환 266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물론 증가가 됩니다.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니까 결국 나아지는데 그래도 과거에 여기 2021년도 여기 할 때 13만 6천 원 이것은 이미 많은 걸 고평가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한다는 거 13만 6천 돌파한다고 보면 지금은 100%밖에 안 나오거든요. 물론 대다수는 돌파합니다. 고점을.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는지 그에 대한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특히 2차 전지 종목에서도 찾을 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중소형, 중견기업 이하, 중형 업체는 그 산업이 엄청 성장해도 그 임직원의 경쟁력과 능력이죠. 임직원 능력, 자금력, 이런 특허권이라든지 어떤 역경이 오면 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특히 빠집니다. 중견그룹 아닌 이하는. 그래서 가다가 제자리 가고 가다가 제자리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 가지 말고 그 분야에서 확실한 거 위주로 전액도 가시면 오히려 뭐 이제 뭐 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첨보라든지
이쪽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첨보가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좋기 때문에 지금 본전 정도 가면 6만 뭐 되니까 본전은 쉽게 갈 걸로 보이는 6만 5천 정도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팔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이쪽 분야를 산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6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가입니다. 손절은 지금 반전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가면 한 6만 7천 원 정도는 되겠네요. 그 정도 가면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6만 5천 원, 6만 7천 원까지 반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매도하시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미국장 개장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을 하네요. 특히나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다음 종목 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 네이버고요. 네. 네, 매수가 23만 1,500원에 네. 비중 42%요. 42% 네이버 많이 실으셨네요. 예,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좀 커졌어요. 그러셨구나. 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아, 그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는데 지금 또 네, 다시 맞아요. 좀 꺾여 내려가서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자, 네이버 앞으로의 전망 체크합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비중은 42%는 맞는데요. 예, 맞아요. 저는 100% 사도 상관없 잘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사는 건. 그 네이버를 예,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 처음에는 수량이 비중이 좀 적었었는데. 이제 아니 계속 처음에 추가 살 때 매수- 비중 물 탄 건 좋은데요. 예. 처음에 샀을 때 사야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앞으로 메타버스나 아니면 왜 앞으로 성장해서 많이 빠져서 샀는지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샀는지 그걸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플랫폼 관련주에서 이제 제일 좋아 보였고, 그 다른 카카오나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이제 금방 좋아 보여서 계속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비중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주식은 21년도 전에도 주식 하셨어요? 예, 그때도. 그때는 네이버 사셨어요? 그때는 네이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네이버 저 46만 5천 갔다가 23만 원이니까 지금 왜 샀어요? 그때는 안 사고. 그러니까 주식에 이런 이제 인터넷주는 예. 등락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이버를 말고 2차 전지를 샀다면 예. 폭락했을 때 폭락하더라도 오히려 더 살 기회든지 또 그걸 다 돌파를 하거든요. 그러면 46만 5천 원을 네이버가 이걸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23만 원대에서 사도 상관없는데 이 46,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17만 원을 돌파한다면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근데 여기 워낙 이 21년도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그렇고 21년도 고점을 갈 때 17만 원, 네이버 46만 갈 때는 이미 사실은 이제 이 네이버 관련된 플랫폼뿐만 여러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서 집콕할 때라든지 온라인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는 수혜주였잖아,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워낙 실적이 잘 나온 수혜였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성장이 모멘텀 약합니다. 네. 요 약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HTS 편남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 편남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22년도입니다.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20년도보다는 그죠 줄었고 그다음에 그다음 올해 23년도인데 올해부터 작년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1% 늘고요. 그러면 2021년도 1조 3천억인데 여기 1, 2, 3년 뒤에 1조 7천억이니까 예. 한 4천억 정도 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증가율이 크진 않은 이익 증가율도 매출액은 좀 늘지만 그러면 이미 이때 당시에 이게 지금 시가총보면 이때 21년도에 이미 23년도 4년도까지 다 갖다 써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미 내년까지 밸류를 갖다가 21년도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이거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 저는 이제 이쪽 종목은 올해 한 여름 이후부터는 우상향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4월부터는 좋아질 겁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한 27만 원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27만 원 내외까지 가면
잘못 가면 여기 현재보다도 한 30% 내외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언제든지 시장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산 가격에서는 수익률이 크지 않잖아요. 23만 원대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비중이 높으니까 현재는 굳이 갖고 있다가 손절보다는 평균적으로 보면 반등할 때 지난번 23만 2천 원 갔잖아요. 올해 2월 달에 사신 거예요? 그 전부터요? 예, 1년 약간 안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사고 2차전지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그래서 40%를. 그래서 한 종목에 내가 이제 많이 빠진 것은 뭐 성장을 다 갖다 써서 한 20% 정도 샀다가 이런 건 20% 몰려 있어도 다시 뭐 더 사도 상관없는 거니까 길게 보면.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으면 이 플랫폼은 이게 우리나라에 불과 한 70% MS를 쳐봤는데 카카오는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가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카카오는 다 오프라인 다 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훨씬 더 다양하게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의 수혜를 더 받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관련된 자회사 거기 상장시켜가지고 몸매트 약해서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는 놔두면 일단 뭐 요번에 23만 2천 원 지난 2월에 찍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면 갖고 계셨다가 본전 가면 이상 가면 그때 27만 원 정도 목표가 드리면 올 하반기 정도 파시든지 아니면 반전해서 평균적으로 한 23만 원 정도, 22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한 5% 정도 손절은 절반 정도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만약 좋은 게 새로운 게 보이면. 그렇게 가시고 아마 이 네이버 사신 거 보니까 투자금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2차 전지는 편입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요? 네. 네, 수익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또 다른 종목들도 같이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투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반올림 100%님 오셨군요.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예요. 라면서 등장하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양병덕님, 헝그리복서님, 보르테님 모두 잘 오셨어요. 올려주시는 종목들도 저희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하나기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62,192원. 비중을 24% 가지고 계세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장비주까지 골고루 다 올랐는데 이 종목만 좀 덜 오른 것 같아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에는 장중에 또 7만 원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정고점이었던 8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자, 얘도 2차 전지에 조금 더 그 상승 탄력 받으면서 목표가 좀 높여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상 고점은 당연히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사상 고점을 돌파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삼성 SDI라든지 뭐 LG전자,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일본의 모라타 이런데 주로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 쪽은 앞으로 뭐 재생배터리 장비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 기업은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작년에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 작년에 흑자 전환하고요. 올해 이익이 한 200억대로 늘어나죠. 이제 장비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가 들어가면 수주 한 개 매출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되고 이제 내년에도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보시면 성장률이 매출은 올해 123%, 내년에 43%니까 내년까지 성장에는 일단 보이는 것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그냥 얼마까지 갈까? 내 거는 안 가고 그냥 다른 걸 보다면 다른 걸 이거 팔고 다른 거 살까? 그럼 처음부터 살 때 어떤 장비를 살까? 소재를 살까? 뭐 새를 살까? 이런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요. 일단 뭐 비중은 24%니까 적당 비중이 놔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것도 있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당연히 8만 천 원대는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일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9만 원 정도 드리겠고요. 뭐 손절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셨다가 사상 고점 돌파하면 그때 뭐 조금씩 나오든지 하시기 좋고요. 뭐 이런 종목 밑에 있을 때 이렇게 있죠. 올해 1월 달에 5만 원대 왔어요. 보시면 저 위에 갔다가 8만 원대 갔다가 5만 원대 오면 이 박스권 하단이죠,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면 그냥 실제 앞으로 사상 고점 계속 고가로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 사놓고
마음에 급하지 않고 기다리면 거의 100%는 납니다, 수익이. 그럼 또 100% 났다가 나와서 또 다른 거 하면 이 습관이 들리면 실적을 보면서 미리 1년 뒤에, 2년 뒤에 간다더라도 확실하게 비중 한 30%, 100% 먹는 것은 돈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못지가 적은 자금이 좀 불어나면 그때부터는 돈은 끝없이 벌리기 때문에 이것도 이익 나서 확실히 나서 그 정도 가면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보유해서 목표가 9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씩 계속 모아 가시는 것 같은데 비중은 현재 적당하다. 비중 한번 유지를 하시면서 9만 원 목표가로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저도 종목? 반가워요. 아, 정말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최병원 시간. 선생님 찐팬이에요. 그러셨구나. 오늘 또 이렇게 또 전문가님께 딱 진단을 받게 돼서 너무나도 네. 다행이네요. 자, 어떤 종목이 그럼 궁금하실까요? 일농공업이요.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만 3천 원에 네. 40%. 40%?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리농공업을 한 3년 전부터 샀다 팔았다를 했었어요. 네. 해가지고 계속 수익을 안기다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했는데 이번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12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18만 원에 팔았거든요. 네. 16만 원에 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도 또, 믿고는 있는데 이번에 또 워낙에 또 계속 쭉쭉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번에도 리노공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찐팬이라고 하셨으니까 빠르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제 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찐팬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추천하지도 않고 좋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년 초음파 진단기 이런 쪽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를 딱 보면 생각나는 종목이 주로 뭐 2차전지나 삼성 SDI 막 이렇게 매 방송에서 맨날 이야기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이나. 네, 그럴까. 그랬는데 리노공업을 사서 옛날에 먹었다고 지금도 먹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은 초음파 진단기 이렇게 해서 수제 이제 의료기를 공급하고 나면 계속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해외에 진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실적이 확 성장했다가 그 다음에 정체가 됩니다. 그럼 성장할 때 그때 주가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 이제 그냥 내가 옛날 샀다 팔았다 먹고 들어갔다 먹고 나오니까 이 종목은 또 늘 그렇게 내려오면 또 샀다 먹고 이것은 주식이 아니고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21년도 21만 원대예요. 왜 여기서 그 전에 이제 20년 전에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갔냐면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왜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그냥 올라가진 않아요. 보시면 이 컨센서스를 실적을 보면 과거에는 2천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었습니다. 지금 2천억 정도에서 3,500억이잖아요. 올해 작년에 3,200억. 50%는 올랐죠, 매출액이. 그다음 이익이 700억대 나왔는데 이익이 2배로 1,300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1,400억. 근데 올해부터는 성장을 6% 못 하는 거예요. 의료기 내일 초음파 진단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없는 거죠. 이제 성장을 잘못한. 그러니까 주가가 21년도 작년부터 확실히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거죠. 22년도 작년에. 그죠? 21년도 고점 찍고 이제는 끝나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저는 손절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3만 5천 원 종가로 깨지면 일단은 절반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15만 3천 원이면 13만 5천 원이요? 네, 13만 5천 원. 그러니까 내일 정도라도 절반을 파셔서 과거에 이거 샀던 수익 났을 때처럼 앞으로 실적 이렇게 좋아지는 기업을 미리 사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이거는 잘못하면 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최근 들어. 급락해서 이거 다시 올리려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성장을 잘 못하는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 그래서 절반은 꼭 손절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10%밖에 안 되니까 40% 비중 중에 절반은 손절하시고요. 나머지는 본전 가면 다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먹었던 종목을 또 실적이 증가를 못하면 거기 가면 또 물려요. 그래서 내가 바이오주로 수익 내신 분은 운에 의해서 바이오주로 깨지고요. 테마주로 먹으시면 테마로 깨져요. 그래서 이거 바꿔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왜 올라갔는지 공부를 꼭 하셔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세가 하락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 매도 구간이고 매도할 구간입니다. 그래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리노공업 이번에는 보내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 상담 저희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상록수님의 카카오뱅크 살펴볼 거고요. 25,000원에 20%입니다. 6개월 정도 투자해 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왠지 오늘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양봉을 띄우더라고요. 카카오뱅크 전략 매도, 전략 매도 갈까요? 은행주 전략 매도, 그다음에 증권주도 전략 매도, 보험주 전략 매도, 생명보험사 전략 매도, 하재주 전략 매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미국에도 은행들이 망하는 시대인데 카카오뱅크가 그나마 다른 은행보다 오줌 뭐 좋고 그래봤자 경기도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은행주는 거의 우리 은행주도 경기가 지금 나빠진다면 반타작 나요. 항상 은행주도 많이 올라가서 경기 좋을 때 올라갔다가 실적 좀 올라갔다가 반타작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하반기에도 가을부터 은행주 하지 마시라고 잠깐 계속 팔라 그러잖아요. KB금융, 하나금융 올라가서 계속 팔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은행 리스크가 상존하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이고 카카오뱅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즉 짧게 먹으려고 관심도 가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카리스마 있게 매도 의견 드렸고 관련해서 또 금융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함께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동방박사의 투자 전략 바로 출발할게요. 네, 미국 기준금리를 어저께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5%가 됐는데요. 이제 최고 금리를 한 5.1 정도로 작년에 연말에 올해 최고금리 5.1인데요. 이 정도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그럼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이나 6월, 7월 중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릴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4월 달에 CPI라든지 이런 거 보고 미국의 물가가 별로 안 잡히면, 즉 서비스업 지수에서 특별하게 이제 내려가는 게 확인이 안 되면 아마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의 전망을 좀 상향냈습니다. 이게 기준금 4.1에서 4.3으로 그러면 물가가 금리가 고금리가 내년도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가 잘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천천히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준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고금리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겠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제 만장일치로 이 0.25%포인트가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어떤 한 위원도 금리 인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못 박았습니다. 그 얘기,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면서 주식이 하는데 실제로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전체 의원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물가를 반드시 립서비스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 은행주 지수가 최근 들어 계속 불거져서 지수도 좀 빠졌다 그런데요. 파월 의장도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 기업의 개별 관리를 못해서 그렇고 내부 통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채권 관련된 금리가 채권이 손이 많이 나서 단기적인 자금이나 이런 관리를 못하는 은행도 있는데 그럼 개별 은행의 문제지 전체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은행 문제라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시스템 문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은행 문제는 일단락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08년도 미국 은행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위기라 그러죠. 그때는 이제 모기지론, 부동산 담보대출 해준 게 집값의 100%, 110%까지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대출 채권을 다시 유동화시켜서 또 파생상품 만들어서 이렇게 파생 하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 대출 원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모르니까 그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하면서 전부 다 은행이 부실화되고 그게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과도하게 많이 하면서 파생상품 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채권이 손해 나는데 단기적으로 자금 인출된다면 은행에서 뱅크런 일어나면 채권을 손절해야 되거든요. 손절하고 손해가 높고 그래서 그 문제지.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그 은행에 있는 채권을 단기 유동성이 없는 채권 받아가지고 만기 때 가면 손해가 아니거든요. 받아가고 또 유동성 공급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현재 은행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큰 이게 리스크로 주가를 하방으로 추세하락으로 매리날 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로서 돈이 많고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은행 리스크가 확산돼서 많이 내려오면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2008년도 미국이 그 은행 대다수 갔다가 이제 다시 자본 투입해서 다 살려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올랐거든요. 그때가 가장 큰 기회였죠. 지금은 이제 작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주가도 많이 내리고 성장주도 그렇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은행주까지 이렇게 이슈 뭐 큰 것 아닌데 터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악재 나올 게 다 나왔다. 지금은 저는 이제 악재 나올 거는 시장이 미국에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는 뭐 물가라든지 CPI부터 해서 이런 쪽에는 호재성으로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지수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종목별 장세는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마지막 단계, 금리 인상이 마지막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금리 오히려 인하보다는 금리가 동결된 상태가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이제 단기성, 해지성 매수 전환했거든요.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다시 또 박스권 상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개선주는 뭐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뭐 좋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뭐 수혜가 좀 있기 때문에 화학도 그렇고요. 화학에는 또 뭐 신성장 엔진 소재 쪽에 이렇게 달고 있는 화학주도 좀 더 강했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주 위주로 매수를 계속 강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종목은 그냥 당분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특히 그동안 외국인 기관들이 막 양쪽에 다 매도를 주로 했는데 오늘은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즉 단기 성장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매수는 좀 다른 종목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내부로 이제 시작해서 아마 알코풀의 가격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종목까지 확산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1분기도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올 걸로 보여서 1분기 실적까지는 큰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방박사의 투자 전략까지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한 시간을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또 카리스마 있는 진단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